원장님, 오히려 구강 관리를 망치는 도구들이 있을까요? 구강 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식당 앞에 보면은 이쑤시개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나서 잘 먹었다 하시는 이쑤시개가 구강의 상태를 나쁘게 하는 제1요인입니다. 잇몸에 좀 강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쑤시개 없다, 명암을 꺼내서 접어가지고 후비시거든요. 빼다가 다치기도 하고 명암이 잇몸 사이에 박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치약,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외의 것들은 입안에 들어가는 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칫솔질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인표 씨가 막 했던 거 기억하실 건데 절대 칫솔질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드럽게 요령 있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작은 치간 칫솔을 쓰시는 분들 요즘 많아지셔서 너무 좋은데, 치간 칫솔을 너무 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뽀독뽀독 닦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고요. 특히 치약을 묻혀가지고 치간 칫솔 쓰시는데 치아가 마모가 돼요. 치아 머리에 비해서 치아 뿌리는 훨씬 약합니다. 강한 수세미와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치약에 있는 연마제와 같은 모래 알갱이들이 뿌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어느새 순식간에 치아가 얇아지면서 뿌리들이 상하게 되니까 꼭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치간 칫솔, 치실 열심히 쓰시다가 피가 난다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과에 와서 저 피 났어요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치실, 치간 칫솔을 조금 세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면서 다친 경우예요.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잇몸이 다친 거기 때문에 중단한다? 오히려 잇몸에 나쁩니다. 부드러운 힘으로 꼼꼼하게 닦으시는 거는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잇몸에 피가 난다고 해서 관리를 멈추는 거는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잇몸 세균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잇몸은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일단은 착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을 없앤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입안에 착한 세균이 많으면 놀랍게도 나쁜 세균들이 잘 못 들어가요. 만원 버스처럼 들어가고 싶은데 착한 세균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죠. 착한 구강 세균들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씩 나쁜 세균들이 껴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3개월이 걸립니다.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잇몸도 붓고 문제가 생기죠. 3개월 동안 나쁜 세균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계적 방법. 두 번째, 화학적 방법이에요. 기계적 방법 쉽습니다. 흔히 말하는 치카예요. 칫솔질을 하는 건데, 작은 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 치아 씹히는 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세균들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치아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칫솔이 있어요. 치실이라고 해서 잇몸 깊숙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꺼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완전히 거꾸로예요. 가장 먼저 치실입니다. 치실이 들어가서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을 빼주시고요. 잇몸 깊숙이 있는 세균들을 긁어주시고, 두 번째,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를 닦아서 치아 뿌리를 깨끗하게 노출을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칫솔질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치아에다가 불소를 발라주려고 하는 건데, 세균이 붙어있고 음식이 있어요. 불소가 잘 못 들어가겠죠. 먼저 큰 거를 치워 놓고 그 다음에 불소를 발라주는 거니까 치실, 치간 칫솔, 마지막으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꼼꼼히 청소도 하고 불소도 발라주시는 기계적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화학적인 세균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흔히 쓰는 가글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치과에서 쓰는 세척액, 살균액 중에 헥사메딘, 클로르헥시딘이라고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가글을 해주시면은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정말 강력하고 편하게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와, 그럼 앞으로 많이 써야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가글 하시면요, 치아가 누렇게 내지는 혀가 까맣게 착색이 돼요. 2주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절대 좋지 않고요. 간헐적으로 잇몸에 피가 날 때, 안 좋을 때, 부었을 때 적절하게 3일씩 5일씩
써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인위적인 약물들 싫어요,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소금을 이용한 소금물입니다. 아니 소금물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 하시는데, 놀랍게도 인류랑 가장 친숙한 화학적 세균 관리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농도예요. 농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입이 건조해집니다. 적절한 용도의 식염수는 바로 0.9%. 종이컵 있으시죠? 종이컵에 물을 부으시면 딱 130ml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작은 티스푼 하나로 소금을 떠서 넣어주시면 딱 0.9%예요. 그래도 저는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시면 0.9% 생리 식염수를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각을 해주시면 신기하게도 삼투압 때문에 세균들이 터지고요, 식염수에 의해서 부드럽게 음식물이 찢겨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생리 식염수가 잇몸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여러 가지 손상이 있었다거나 염증이 있었던 부분에 생리식염수로 각을 해주시면 잇몸도 빨리 아무니까 안 쓸 이유가 없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양치법 알려주세요. 칫솔질 잘하는 방법, 대부분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 건데 아닙니다. 칫솔질 잘하는 분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 모형이고요, 요게 이제 칫솔인데, 칫솔은 일단 고르실 때부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의 결과로 칫솔에 막 달려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한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칫솔이 좋습니다. 길이가 가끔씩 더 긴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아를 여러 개를 덮을 수 있으니까 효율은 좋아요. 저는 오히려 작은 칫솔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칫솔이 크면요 금방 거품이 잘 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거품 많이 났어, 오늘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칫솔을 작은 걸로 하면은 잘 거품이 안 납니다. 오히려 거품을 더 내려고 열심히 닦는 효과가 생기고요, 과도하게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에 자극을 주지 않고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용 같은 정말 작은 칫솔들을 권하고요. 칫솔 모두 손잡이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탁 잡히는 이런 칫솔들이 있거든요. 신발 닦으시게요? 칫솔 손잡이가 연필 정도 수준으로 얇은 애들, 잡고 힘이 들어갈까?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글씨 쓰는 힘으로 꼼꼼하게 닦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닦는 거 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닦으실 때 어금니 쪽은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실런트라고 하는 걸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부터 막 열심히 닦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시잖아요. 잇몸에 더 취약한 세대예요. 잇몸을 막 닦으면 잇몸이 당연히 아프고 피가 나겠죠. 칫솔을 잇몸에 대고 빡빡 닦는 게 아니라 칫솔에 면이 아닌 모서리로 닦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칫솔을 대고 빡빡빡 닦는 게 아니라 90도가 아닌 45도 기울이시면 모서리에 딱 잇몸이 닿습니다. 연필로 잡듯이 정말 비실비실 비실비실, 또 하나 옮겨서 비실비실 비실비실, 절대 많이 빡빡 닦지 마시고 두세 개 정도 겹친 다음에 진동, 부드럽게 진동, 부드럽게 진동. 앞니 쪽은 이렇게, 안쪽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큰 칫솔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작은 칫솔로 45도로 모서리로 닦아주시고 아래 앞니, 위에 앞니는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 쪽 이렇게 닦아주시면 가장 좋은 칫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칫솔은 절대로 빈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분 이상?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3분이건 5분이건 헛닦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닦는 건 아니겠지만 요령만 있으시다면 정말 하루에 한 번만 확실하게 닦아도 잇몸 건강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저희 치과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올바른 칫솔질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전문가들의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은 올바른 칫솔질 하시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치주과, 잇몸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는 교정과, 보존과, 보철과, 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만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궁금하실 때 친절하게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